우리가 창조한 세계는 우리의 사고 과정이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않고는 바꿀 수 없다. 지적 성장은 태어날 때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죽을 때만 중단되어야 한다. 상황을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이 투자한 것보다 삶에서 더 많은 것을 얻고 싶어 하는지 둘러보자. 가치 있는 사람은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줄 것이다. 내가 될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기꺼이 포기해야 한다. 생각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그것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이유이다. 혁신은 비록 그 결과가 논리적 구조에 묶여 있지만 논리적 사고의 산물은 아니다. 인간 사회에서 가치 있는 모든 것은 개인에게 주어진 발전의 기회에 달려 있다. 인생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움직여야 한다. 비록 나는 일정한 업무 스케줄이 있지만 내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들을 수 있도록 해변에서 긴 산책을 하는 시간을 갖는다. 일이 잘 안 풀리면 작업 중에 누워 천장을 쳐다보면서 상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듣고 시각화한다. 내가 젊었을 때 삶에서 원하고 기대했던 것들은 대중들이 나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어느 구석에 조용히 앉아 내 일을 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으면서도 그렇게 외롭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공부하는 것 그리고 일반적으로 진실과 아름다움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우리가 평생 동안 아이로 있도록 허용되는 영역이다. 교육의 중요한 부분은 놀이에 대한 어린이다운 성향과 인식에 대한 어린이다운 욕구를 키우고 아이를 사회의 중요한 분야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것은 주로 성공적인 활동과 인정에 대한 욕구에 기초한 교육이다. 나는 가끔 어떻게 해서 내가 상대성 이론을 발전시켰는지 자문해 본다. 그것은 아마도 어렸을 때 생각했던 것들을 꾸준히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다. 학교에서 그리고 삶에서 일을 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는 일에서의 즐거움이다. 교사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지식과 이해 그 자체가 아니라 지식과 이해에 대한 갈망과 가치에 대한 감사이다. 사실 나는 우리 교육에서 종종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것에만 초점을 맞춘 순수한 지적 태도에 대한 지나친 강조가 윤리적 가치의 손상으로 직접적으로 이어졌다고 믿는다. 절대로 공부를 의무로 여기지 말고 개인적인 기쁨과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지성의 해방적인 아름다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여겨야 한다. 오직 외부와 내부의 자유가 끊임없이 그리고 의식적으로 추구되어야만 영적인 발전과 완벽함의 가능성이 있고 인간의 외부와 내부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다. 실패와 박탈은 최고의 교역자이자 삶을 정화시키는 일이다. 논리는 당신을 A에서 B로 이끌 것이다. 그러나 상상력은 당신을 모든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책을 너무 많이 읽고 자신의 두뇌를 너무 적게 사용하는 사람은 게으른 사고 습관에 빠진다. 원자력의 방출은 우리의 사고방식을 제외한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인류의 심장부에 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시계 만드는 사람이 될 걸 그랬다. 원자력의 방출은 새로운 문제를 만들지 않았다. 그것은 단지 기존 문제 해결책의 필요성을 더 시급하게 만들었을 뿐이다. 나는 3차 세계대전이 어떤 무기로 치러질지 모르지만 4차 세계대전은 막대기와 돌멩이로 치러질 것이다. 지혜와 힘을 결합하려는 시도는 거의 성공하지 못했고 그 후 짧은 시간 동안만 성공했다. 우리는 아이들을 평화주의 정신으로 교육함으로써 군국주의에 반대하도록 교육하기 시작해야 한다. 우리의 교과서는 전쟁을 미워하고 공포를 숨긴다. 나는 전쟁보다는 평화를 가르칠 것이다. 나의 평화주의는 어떤 지적 이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모든 형태의 잔인함과 증오에 대한 깊은 반감에 근거하고 있다. 나는 평화주의자일 뿐만 아니라 호전적인 평화주의자이다. 나는 평화를 위해 기꺼이 싸울 것이다. 사람은 전쟁과 같이 믿지 않는 대의를 위해 고통받는 것보다 평화와 같이 믿는 대의를 위해 죽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힘은 항상 낮은 도덕성을 가진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천재적인 폭군들과 악당들에 의해 계승되는 것이 불변의 규칙이라고 믿는다. 자신을 격려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것이다. 칭찬의 부패한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일을 계속하는 것이다. 나는 한 가지, 오직 남을 위해 사는 삶만이
살 가치가 있는 삶이라는 것을 믿는다.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살아있는 사람이든 죽은 사람이든 내 외적인 삶과 내적인 삶이 얼마나 나의 동료들의 노력에 바탕을 두고 있는지, 내가 받은 만큼의 보답을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는다. 나 자신이 아무런 잘못도 가치도 없이 동료들로부터 과도한 존경과 존경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운명의 아이러니이다. 깊은 반성 없이는 일상에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없다. 나는 모든 면에서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주는 것을 즐기고, 나 자신이나 대중의 행동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며, 나의 약점과 악행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자연스럽고 침착하며 유머있게 받아들이는 것을 즐긴다. 승인과 인정에 대한 욕구는 건전한 동기이지만, 동료나 동료학자보다 더 좋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지나치게 이기적인 심리적 적응으로 이어지기 쉽다. 정치 문제에 대한 자신의 신념에 타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그의 최선의 능력에 따른 모든 시민의 의무이다. 불완전한 지식과 이해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가치와 도덕적 의무를 인간의 모든 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순수한 인간의 문제로 취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노력은 우리 행동의 도덕성을 위한 노력이다. 우리 내적 균형과 심지어 우리 존재까지도 그것에 달려 있다. 오직 우리의 행동에서 도덕만이 삶의 아름다움과 존엄성을 줄 수 있다.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그가 자아로부터 해방된 척도와 감각에 의해 결정된다. 눈으로 직접 보고 마음으로 느끼는 사람은 드물다. 실수를 한 적이 없는 사람은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본 적이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초더미에서 바늘을 발견하면 찾는 것을 멈춘다. 하지만 나는 다른 바늘이 있는지 계속 볼 것이다. 성공은 호기심, 집중력, 인내심 그리고 자기 비판에서 온다. 인간 노력의 평범한 대상인 재산, 외적인 성공, 사치는 나에게 항상 경멸스럽게 보였다. 정말 위대하고 영감을 주는 모든 것은 자유 속에서 일할 수 있는 개인에 의해 창조된다. 모범을 보이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수단이 아니라 유일한 수단이다. 삶의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것은 음악과 고양이. 모차르트의 음악은 너무나 순수하고 아름다워서 우주의 내면적 아름다움을 반영하는 것으로 본다. 슈베르트에 관해서 나는 오직 이것만 말할 수 있다. 음악을 틀어라, 사랑하라, 그리고 입을 다물어라. 인류의 위대한 도덕 선생님들은 어떤 면에서는 삶의 기술에 있어서 예술적인 천재들이었다. 나는 말로 생각하는 일이 거의 없다. 생각이 오고 나중에 말로 표현하려고 할 때가 있다. 나는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가 사람들을 끌어당긴다고 확신한다. 그것은 신비의 아우라와 매력으로 그들을 감동시킨다. 창의성의 비밀은 출처를 숨기는 방법을 아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호기심은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 과학의 발전과 정신의 창조적 활동은 내면의 자유로 특징 지어질 수 있는 또 다른 종류의 자유를 요구한다. 이러한 정신의 자유는 권위주의적이고 사회적인 편견의 제약과 비철학적인 일상화와 일반적인 습관으로부터의 독립으로 나아간다. 호기심이 정규 교육에서 살아남는 것은 기적이다. 나는 상상력으로 자유롭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충분한 예술가이다. 영혼의 신비, 삶의 신비, 현실의 놀라운 구조를 생각할 때 경외심을 금할 수 없다. 매일 이러한 미스터리를 조금만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충분하다.